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인물을 존경하십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그죠? 물론 존경할 인물들입니다. 저는 이분을 존경을 하거든요. 1988년은 상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해였죠. 88 올림픽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그 88 올림픽이 우리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경제를 그런 좋은 기회였죠. 그때 88년도 올림픽 위원장이었고 그때 일본과 그죠? 우리가 대결을 했을 때 그 누구도 일본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지만 52대 27의 승부수를 두면서 올림픽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그 중동 붐이 일어났죠. 건설 붐이. 그 당시 중동에서 시추탑을 그죠?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수주를 내려고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뭐 남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 당시 기법으로 해도 수심 30m가 되는 곳에 들어가서 그죠? 시추탑이 보통 36m에서 40m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이분은 그 당시 그 하나의 시추탑을 만드는데 1조의 지금 현재로 한 사람이면 한 1조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9천억으로 낮추어서 그 수주를 받아왔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생도 나는 도저히 형하고 같이 일할 수 없어 라고 떠나고 그죠? 그 건설업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죠? 공법에 대해서 뭐 박사들도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은 뭐라고 말씀을 했죠? 해봤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 30m 수심까지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죠? 시추탑을 지상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박으면 되지 않느냐.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고 사고 방식의 혁신입니다. 이 혁신이 그 당시에 삼성을 제치고 1위에 올랐을 수 있었던 기업의 창시자 현대그룹이죠. 현대그룹의 창업주이셨던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저는 정주영 회장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보시면은 또 이제 걱정이 앞섰죠. 시장 뭐 미국 시장이 파산했다. 또 이제 우리 시장 뭐 어떻게 되나. 또 경제가 망한다. 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작년 7월 달부터 시장이 하락할 때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나요? 경제가 망한다. 망했습니까? 이 오고 있지 않나요? 그죠? 이 시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작년 7월 달부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됐죠? 지금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또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가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코너에서 언젠가도 한 번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방송은 조금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그죠? 지금 제가 여기서 진행하는 이와 같은 종목들은 왜 수익 구조가 커지는가, 그죠?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고 난 뒤에는 또 왜 그죠? 급격히 하락하는가, 그죠? 그게 전부 다 수급이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할 때 봄이 오거든요. 오늘도 한번 좀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이 봄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상 이제 그 뭐 씨를 뿌리고, 그죠? 그 씨를 뿌리는데 아무데나 그냥 툭툭툭 이렇게 뿌리면 씨앗이 나나요? 아니잖아요.
그 땅을 해짓고 그 땅을 파헤치고 그저 갈구어서 좋은 뭐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야 그 씨를 뿌렸을 때 좋은 싹이 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 종목들을 뭐 말씀을 드릴 때 혹자는 그죠? 그렇게 상승한 종목, 그렇게 많이 올란 종목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는 단기간에 그래서 수익 구조를 좀 빨리 형성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종목들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기법들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땠나요? 오늘 월, 화, 수 그저까지는 어땠습니까? 2차 전지의 순환매였죠. 그렇게 많이 상승했던 종목 제가 금량도 5만 원, 6만 원 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5만 5천 원 가고 금방 뭐 일주 만에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랬던 모습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약간 변화가 와 있단 말이에요. 변화가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죠? 이수학이 상한가를 쳤을 때 그 토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 주 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순간에 강했던 2차 전지의 수급의 흐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혹자는 다른 이제 이게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뭐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상승인 거 또 여러분들 흔히 표현하는 거 팔아먹으려고 저러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도 보면 이수하하 그죠? 제가 또 말씀드렸던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그 종목도 급등했고 상신 EDP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거의 월요일 날 다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수급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마지막 불꽃을 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들을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망을 해야 된다. 왜? 목요일 날 시장이 하락하면서 그죠? 금요일 날 또 시장이 하락하면서 그죠? 가장 크게 충격을 줬던 종목군들이 뭐냐면은 2차 전지거든요. 그러면 이 2차 전지가 완전히 죽느냐 더 가느냐 그거는 지켜봐야 되지만 지수와 따라서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지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군단이라면 이제는 어떠냐면은 지수와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을 또 이제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2차 전지는 지금 단기 고점을 찍어놓은 것처럼 보이니까 대응 전략은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 그죠? 수요일까지 이 2차 전지의 순환매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은 그렇게 나왔고 화요일 날은 금량, 포스코 케미칼, 뭐 하이드로 리튬, 그죠? 이렇게 코이즈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그 시세를 분출했는데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떠냐면은 목요일 날 깊은 조정을 받았고 5일선을 깼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세력선을 이제 5일선으로 보느냐, 21선으로 보느냐, 뭐 121선이냐 다 각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 강세장에서는 이 5일선에 대한 기준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일선을 회복할 수 있는 단기간의 기간은 며칠이냐면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일 만에는 1, 2, 3, 세 박자에는 반드시 5일선을 다시 올라서 줘야 된다고. 그래서 통상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5일선이 깨진 종목이 이틀째 되는 날 반등을 시도한다고요. 근데 그 반등을 시도할 때 그 금요일 날 강원 에너지처럼 막 이렇게 치고 그죠? 5일선을 강하게 긴 짝대 양봉을 뿜지 않고 5일선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밑에서 움직일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전지가 뚫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 보면 뚫지를 못했거든요.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화요일 날 좀 나왔던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특징주는 뭐였냐면 셀트리온 제약이었죠. 그죠? 물론 그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서정진 회장이 다시 복귀하면서 이제 이 셀트리온 제약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춰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역시도 좀 특징적인 게 역시 2차 전지의 순환이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은 이수화학이, 화요일 날은 금량이, 수요일 날은 미래나노텍이 분출을 했단 말이에요. 수급을 전체를 모아서. 결국 이게 뭐냐니까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마지막 파이널 게임을
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목요일 날 급격한 조정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들이 월, 화, 수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갖춰줬고 또 이제 수요일 날 약간의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종목이 뭐였냐면은 이제 이 정부 정책이죠. 저출산 관련한 종목들 제가 지난주 시간에 주도줍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꿈비가 그죠? 거의 상한가까지 마이너스에서 거의 뭐 28%, 29%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줬습니다. 그러면 이 저출산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일 때 이 꿈비를 대장으로 해서 나머지 뭐 캐리소프트라든지 메디앙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줬는데 그때의 그 나왔던 재료들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재료가 없이는 주가를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요. 그러면 이 재료라는 것은 뭐냐면은 재료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딱 분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료가 나왔으면 그 재료를 뒷받침해서 마무리 작업은 뭐냐면은 상한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상한가를 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내리게 돼 있겠죠. 그죠? 근데 그 흘러내리는 윗꼬리의 그 강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다음 날, 그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목요일 날 움직였던 뭐 SPG 같은 그죠? 그 로봇 감속기 관련한 종목 그런 종목들은 윗꼬리가 많이 달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날 또 한 번 뭐 18%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듯이 그래서 이 재료라는 것이 그런 형태로 쓰이는데 이 꿈비 같은 경우는 그날 재료가 뭐였냐면은 참 재밌습니다. 청년 70% 이상이 결혼하기를 희망한다. 그죠? 이것도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는 내용도 그죠? 그럼 예를 들어 결혼하고 싶다는 거하고 이 꿈비의 매출하고 영업이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흐름을 갖춰주고 있다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깨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지금 여기서 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존 가지고 계신 예를 들어서 뭐 대형주 매매를 많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께서는 조금 이해하시기가 힘들 수가 있지만 지금 시장의 모습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패션이다.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살짝 따라가는 그런 전략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 이제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추세선을 탈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 LG는 뭐 주식시장에서 로봇 관련한 종목이 로봇스타고, 그죠? 삼성에서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그 3만 원대 뭐 600억 정도 이제 그 삼자 유증을 해서 이제 지금 가는 거고, 또 이제 현대에서, 그죠? 또 이 감속기 부분과 관련돼 있는 로봇 관련한 중소기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보통 그 전날 시간에서는 SBB 테크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물론 그 다음 날도 SBB 테크가 상승을 많이 했지만은 SPG가 그죠?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약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유일 로보티즈라든지 그리고 또 오린 PTS라든지 뭐 이런 종목 그런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이면서 양자, 이제 통신,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국정원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됐죠, 그죠? 그래서 KCS 같은 경우는 목요일도 상한가, 금요일도 상한가, 그죠? 그와 관련해서 또 시간에 그와 관련돼 있는 우리넷, 우리노, 그죠? 코이버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까지도 이제 그 연관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KCS 같은 경우는 2연상을 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음봉을 맞고 있지만 이 음봉이라는 것이 다음 날 양봉으로 다시 이 형성이 되면은 좀 이 그룹이 강해지면서 또 나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 KCS를 필두로 해서 뭐 보안 관련한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그죠 뭐 이글루라든지 이런 종목이 뒤따라 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보는 뭐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주 초에는 2차 전지가 순환하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고, 그죠? 그 주 중반 이후에서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면서 지금 시장의 하락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다음 코너에서 화면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고점, 주식이라는 거는 한없이 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상승을 하게 되어 있고 상승을 하면은 반드시 하락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이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기 고점을 많이 이제 좀 원하시잖아요. 그죠? 주식은 매수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매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계좌에 내가 뭐 1000%의 수익이 나 있고 뭐 마이너스 50%가 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현금화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 수익이라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기 고점은 특히나 이 상승장에서는 단기 고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약간 이제 하락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 단기 고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상승할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면은 계속 뭡니까? 5일선을 깨고도 또 긴 짝대 양봉, 긴 짝대 양봉을 2번이나 당겼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또 지금 2번 눌리고 있는데 거기서 또 긴 짝대 양봉을 당겨버리면 가는 시장이지만 지금 시장이 약간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상당히 크게 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 고점은 파동 길이, 그죠? 시작한 지점에서 보통 이제 이 파동 길이 1파를 뭐 1.5배, 뭐 2파는 얼마, 3파는 이게 돼 있지만은 그것도 뭐에 따라서 이 파동 길이가 정해지느냐면은 상한가 폭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어트가 만든 그 1.5배라는 거는 그 엘리어트가 있었던 그 당시의 상한가 폭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한가 폭이 얼마입니까? 30%란 말이에요. 30%이기 때문에 이 파동 길이를 시작한 지점에서 보통 한 2배, 3배를 금방 1파에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1파에서 그렇게 못 만들죠. 3배, 4배를 만들려면 상승 거의 뭐 3파, 5파를 찍어야만 만들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파동 길이를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캔들의 모양, 그죠? 그다음에 거래량,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단기 고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잠깐 여기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지금 단기 고점은 이제 항상 이게 하락장에서는 단기 고점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면은 상한가를 만들면서 단기 고점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상승장에서는 상한가를 쳐도 그 상한가가 하나의 또 뭡니까 발판이 되어서 더 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때요? 약간 이제 기울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요 패턴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숙지를 해야 된다. 상한가를 치고 나서 이게 가장 전형적인 대량 거래의 긴 짱대 양봉, 이거는 매도인데요. 이런 패턴들은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여튼 여러분들께서 기억해둬야 되는 거는 상한가 이후에, 그죠? 양봉을 켜지 못하고 뭐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매도 라인을 잡아주고 상승장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이 매도를 잡기가 힘든 건 뭐냐면 저렇게 상한가를 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잡아주는 그런 어떤 포지션들이 쉬운데 이렇게 이런 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양봉을 계속 만들면서 5일선을 깨지 않을 때는, 그죠? 지금 이번에도 보세요. 금양이나 미래나노텍이 양봉을 쫙 만들어놨고 다음날 음봉 떨어지니까 어때요? 바로 밑으로 쳐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런 패턴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줄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 종목은 하락의 방향을 잡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십시오. 이 종목이 금양입니다. 상승할 때 요 패턴 잘 보라고. 요 패턴 보면은 양봉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듯이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그죠? 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이렇게 됐지만 이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어떻습니까? 하락하는 이런 포지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전에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 5일선에서 제가 세 박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2, 3. 요 하나, 둘, 셋 여기에서 올라서야 된다고. 뭐 올라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 거래량, 그죠? 이 대량 거래량에서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줄어들 때 이게 여기 이 부분이 단기 고점이었다는 것과 여기도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자, 이거 다우 지수인데요. 지금 이 다우 지수가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좀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오늘도 좀 더 밀렸고 뭐 미국 시장 미국이 지금 은행이 파산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할 때 그죠? 하락 반등 이제 2차 하락 반등 3단 하락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들의 사이클은 뭐냐면 이 라인을 지금 넘지는 못한다고. 넘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이 3만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왜 실베스트 스텔론 있죠? 그 영화 배우면서 감독 그 여러분들 람보, 로키 뭐 이런 영화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잘 아실 텐데요. 로키라는 영화는 자기의 일생을 담은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이 그 실베스터 스텔론도 가난한 집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태어날 때 그죠? 출산에서 조금 약간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언어 장애라든지 그 사람이 이렇게 눈이 좀 처졌잖아요. 그죠? 안면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그가 이제 이 로키 영화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영화의 내용에서 그죠? 3라운드만 뛸 것 같으면은 안 한다고 했잖아. 그죠? 뭡니까? 주식 시장도 여러분들이 이 그 3라운드만 뛰고 그만둘 겁니까? 지금 주식 시장이 또 하락한다고 또 경제가 폭망한다. 그죠? 또 이렇게 해서 또 뭡니까? 지쳐나가 떨어져 나가고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시장이 밑에서 이렇게 흘러내릴 때 앞에 이 보면 이만큼 이렇게 흘러내릴 때도 작년 7월 달 그럴 때도 지금 작년 7월을 보면은 한 이쯤 되겠네요. 그죠? 이 앞에 여기서 여기 볼 때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어땠나요? 살아남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굳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도매매 하시면 안 된다. 그죠?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항상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느냐면은 나오는 게 뭡니까? 맨날 경제가 망한다, 뭐 나라 망한다, 뭐 망한다, 그죠? 망했냐 이거죠. 이 세계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뭐 하나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물론 충격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식은 패션이다, 이 매매 방법을 계속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매매 방법은 항상 현금을 가지고 이 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하시려면 이제 또 이렇게 시장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누가 좋겠습니까?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땡큐지요. 예. 또 뚝뚝뚝 떨어지는 거 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대박이 되는 겁니다. 그는 사이클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종합지수도 역시 이제 월요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충격은 받겠죠. 그래서 좀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2100에서 2400 사이클이니까 조금 그림상으로 좀 더 내려와서, 그죠? 또 어떤 모양새를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만큼 상승, 여기서부터 600에서 얼마까지 왔습니까? 800까지 왔잖아요. 왔기 때문에 좀 떨어져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뭐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느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하루 거래 대금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거래소 시장이거든요. 거래소 시장에 지금 보세요. 여기서부터 돈이 이 코스닥 시장은 좀 더 빨리 돌았어요. 지금 양대 시장이 두 개 합쳐서 거의 뭐 한 10조 가까이 들어오던 돈이 코스닥 시장이 10조가 넘었거든요. 거래소 시장도 지금 뭐 10조가 넘었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한 10일 동안 보면은 이제 이 거래 대금이 줄기 시작하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근 10일째 10조, 10조, 12조, 13조 시장이 안 좋았던 이날도 어땠습니까? 10조나 들어왔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이 돈이 들어와 있는 이런 돈들이 우리가 이제 그 쇠도, 그죠? 이렇게 달고 나면은 금방 이렇게 식지 않습니다. 식지 않기 때문에 저 자금들이 이제 어디로 슬슬슬 이동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상승할 때 2차 전지가 갔다면은, 그죠? 시장이 하락할 때는 또 어떤 종목들이 가겠냐 이거죠. 개별 종목들이. 벌써 지금 양자 관련한 테마가 지금 현재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또 그동안에 또 안 써먹었던 네옴시티라든지 뭐 식량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또 이제 바이오라든지, 바이오가 전부 다 박박 밑에서 기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이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순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시장에서도 짧게 쳐주고 여러분들께서 현금화를 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물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조정 볼 때 다시 좀 더 사서 예를 들어 고점에 샀다면 다시 단가 낮추고 다시 올라오면 팔고 이는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현금을 빨리 유용하게 돌려야 되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항상 좀 짧게 쳐주고 그죠 현금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으로 하면은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이게 이제 수익률인데요. 지금 보면은 뭐 이 지금 퍼센테이지가 월요일 날 지금 뭐 화요일 날 그죠 미코 같은 게 43%. 지금 그 이수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상한가, 이 월요일 날 상한가 쳤죠. 그러니까 29%, 뭐 한농화성 20% 상당히 큽니다. 지금 제가 이 미코 같은 경우 지난주 얘기할 때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별로 사고 싶은 그런 차트가 아니라고요. 예. 근데 제가 삼성 2대 주주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 그대로 그것도 뭡니까? 공시가 나오면서 그렇게 움직여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이 새가 날아갈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자꾸 그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의 어떤 그런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죠? 저거는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못 가, 저거는 너무 상승했으니까 못 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그때는 이 팔 수 있는 그 시간대가, 그죠? 조금 길었다면은, 하락장에서는 어떠냐면은, 매도의 그 타이밍이 조금 더 짧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강한 종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이 방향이 하락이 잡혔기 때문에 이 지금 요 앞전만 하더라도 이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마이너스 푹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푹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날 푹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탄력적으로 하루에 주당 만 원씩 툭툭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마이너스 푹 빠지는 종목을 사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 안 움직인다라는 거. 왜? 시장의 방향이 하락 방향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 방향일 때는 주도주가 푹 빠져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속꼬리 받쳐놓고 푹 잡으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잡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떤 종목을 해야 된다? 항상 강하고 빨갛고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KCS 같은 경우 상한가 한 번 갔지만 또 2연상을 잡아주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매매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드리는 종목을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지 야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뭐 이거를 해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너무 곤란하겠죠? 자,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 이제 하락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럼 왜 바이오 종목들을 가지고 왔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어떻게 했나요? 상승할 때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이오 종목이 움직인 게 아니라 2차 전지나 AI나 그죠? 로봇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락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뭐 정해져 있잖아요. 뭐. 그 돌아가면서 일단 양자 테마가 나왔고,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지금 안 나왔으니까 바이오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디서 보여주고 있냐면은 셀트리온 제약이나 박셀 바이오나 까나리와 바이오나 이런 데서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차트가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서 그죠? 이렇게 바닥에서 쭉 이렇게 기면서 얼굴을 내미는 그런 패턴들인데 지금 보면 메지언도 거의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왔죠. 지금 차백신 같은 경우도 거의 바닥이죠. 더 밀려봐야 크게 리스크가 덜하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조정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10% 20% 막 이래 보잖아요. 그날 목요일 날이었죠. 얼마 뺍니까? 15% 막 이래 빼잖아요. 그 고점에서 막 그렇게 빼버리면은 그 고점에 사신 분들은 뭐 20% 30%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베팅을 조금 하신 분들은 계좌가 쑥쑥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보면은 이 HLB과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바닥이란 말이에요. 바닥. 거기서 더 밀려봐야 어디 밀리겠냐 이거죠. 밀려봐야 많이 밀려봐야 5% 라인이지만 이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이 만약에 밀린다면은 20% 30% 40%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셀트리온 요 그룹이죠. HLB 제약, 그죠? HLB 생명과
HLB 글로벌 요 그룹이 돼 있죠. 카나리아 그룹이 돼 있죠. ABL 바이오, 그죠? 올릭스도 그룹이 돼 있잖아. 탈모, 그죠? 바이오니아도 지금 어때요? 계속 음봉 내리면서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또 올릭스와 같이 한번 쭉 땡길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 그림을 보면 쌍봉처럼 나고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무조건 쌍봉이라고 다 못 가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쌍봉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그 바닥을 찍고 쌍바닥이 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고바이오 랩이라든지 지노맨 컴퍼니라든지 다 신규 종목인데 위에서 올라와서 바닥에서 올라와서 정비열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나쁘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종목들이 툭툭 빠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지금 메지온하고 차백시는 차트 똑같죠. 그죠? 에클론, 박셀바이오. 지금 이제 박셀바이오가 밑에서 이제 슬슬 지금 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주도주와 관련돼 있는 이와 같은 종목들을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었나요? 예, 참고해서 보세요. 예, 너무 막 이렇게 막 맹신하지 마시고. 근데 요즘 뭐 스크린샷으로 딱 찍어놨고, 그죠? 하시면 되겠죠? 자. 금요일 날은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냐면은, 이제 시장이 보세요. 금요일도 시장이 하락했고, 목요일도 하락했고, 그렇지만 상한가 종목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주식은 패션이다라는 게 뭐냐면은 현금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10조의 돈이 한 코너에 10조의 돈이 들어오니까 아무리 못 돌아도 양시장이 20조의 돈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두 시장이 다 합쳐서 10조 가량 들어오던 돈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따블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하락을 맞아도 지난번에 맞았던 그 하락하는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조금 더 강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속에서도 시장에서 돌아가는 그죠 멋진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제 잘 보시고요. 이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티라유텍, 뭐 이삭 엔지니어링 뭐 몇 개 종목들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보면 SPG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 종목인데 이 티라유텍 같은 경우 스마트 팩토리가 뭐예요? 그 말 그대로 똑똑한 공장이란 말이에요. 똑똑한 공장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로봇이 있겠죠. 그죠? 인공지능 로봇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그냥 거기다 그냥 붙이는 게 스마트 팩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삼모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AI이고 그죠? 뭐 로봇이고 뭐 2차 전지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스마트 팩토리는 2차 전지도 되고 다 되는데 이미 우리가 상승장에서 AI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죠? 그 이제 요 좀 기분 좋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테마를 그래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뭐 선수들 마음이죠. 그죠?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티라유텍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신고가를 쓰면서 이제 여기 이 보세요. 이 많은 여기서 상치고 이만큼 많은 시간을 그죠? 고통받고 와서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때렸으면은 상한가 한 방에 끝나겠습니까? 그죠? 요즘 기본이 보면은 레몬 같은 경우도 그죠? 그 애들 뭐 2차 전지로 나오고 후발주자로 나왔잖아요. 걔들도 보면은 상한가 한 번 치고 두 번 쳤죠. 자, KCS 양자 암호 통신 관련해서 상한가 한 번 치고 두 번 쳤죠. 그럼 얘도 뭐예요? 그럼 상한가를 한 번 더 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번 더 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조건이 갭을 떠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한가 쳤던 종목은 갭을 뜨지 못하면은 다시 지금 보세요. 레몬도 2연상 할 때 갭을 떴습니다. KCS도 갭을 떴습니다. 그럼 이 갭을 뜬 종목의 매매 방법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분봉을 쫙 보시면은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안 줍니다. 그러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치고 들어갔을 때 매매 방법, 그리고 파동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지 라인에서 매매 방법, 그런 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고 이제 이 티라유텍 한번 좀 보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강원에너지인데 이거는 리튬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강한 종목을 해야 됩니다. 그 강한 종목은 뭐냐면 오일선. 지금 예를 들어서 상승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일선이 깨져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그 밑에서 밑꼬리를 잡아가지고 뭐 분봉을 보고 이 단기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지만은 상승장에서는 하락장에서는 오일선 깨진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리튬 관련한 것들도 지금 미래나노텍이라든지 뭐 이네들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다 오일선 깼잖아요. 금량이라든지 뭐 다 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강원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안 깼잖아요. 이게 지금 강한 거란 말이에요. 오일선을 살짝 깼잖아요. 제가 오일선을 깨고 늦어도 세 박자에는 올라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바로 뭐예요? 바로 올라왔잖아요. 두 박자에.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오일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음봉을 때리면 안 되겠죠. 이제는 이 양봉을 켜고 여러분들 뭐 눌림이라고 여기 뭐 파랗게 음봉 준다고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강원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양봉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면은 우린 PTS는 로봇 지금 이제 이번에 그 현대에서 그죠? 이제 그때 삼성, 현대, LG 전부 다 뭐 170조, 177조입니까? 전부 투자해갖고 로봇 산업에 이제 뛰어들겠다. 지금 뭐 삼성도 3월 15일입니까? 뭐 거기 주총에서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죠? 지금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대표적으로 로봇스타나 레인보우나 이런 애들은 뭐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뭐 장막판에 뭐 메릴린치가 뭐 10만 주입니까? 얼마를 팔아가지고 뭐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그죠? 그거는 이제 뭐 다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여러분들이 막 산다고, 뭐 외인들이 뭐 막 판다고, 그거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 수급 종목 개의치 마세요. 예. 걔들도 단타를 하니까 그죠? 자기들이 돈을 이걸 팔아가지고 이걸 사고 싶을 수도 있고 뭐 뚜렷한 뭐 악재가 없는 이상은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냐면 그들도 돈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2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 아니니까 200억치 팔아고 다른 거 살려고 할 수도 있고 뭐 SPG를 살려고 하는지 뭐 우린 PTS를 사려고 하는지 뭐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 로봇스타를 살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운영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 사고 너무 좀 고점이고 이제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니까 시장이 하락하니까 더 치고 나가긴 좀 힘들지만 내가 이걸 갖다 빼가지고 다른 걸 뭐 이거 사보겠다. 뭐 그런 전략과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투자를 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너무 외인 매수 이런 게 너무 집착하니까 좀 안쓰러워요. 그냥 수급을 이해하고 그죠? 외인이 많이 샀다고 다음 날 절대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과거하고 바뀌었어요. 오히려 외인이 많이 사잖아요. 그 다음 날 그냥 물량을 갖다 폭포수 같이 다 쏟아버린다니까요. 걔들도 단타한단 말이에요. 몇십 원씩이라도. 그렇게 보시고 지금 이 우린 PTS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면서 얘는 지금 뭐냐면 실적이 좋아. 그죠?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하나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휴스틸이다 이네들 뭐 실적을 뒷받침해 주니까 어떻나요? 많이 밀리지 않을 겁니다. 시장이 밀려도. 그러면 이 실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뒷 배경이란 말이에요. 배경. 그래서 월요일 날 물론 뭐 시장이 좀 하락은 하겠지만은 그 하락하는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봐야 되느냐면은 개인 매수세.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 그날 또 하락입니다. 그런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는 강했던 종목들의 눌림목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 강한 종목을 붙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15% 이상, 20% 이렇게 강한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을 보셔야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상승장에서는 눌림목 매매가 거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이 계속 하락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미국 시장도 저만큼 하락했으니까 어느 날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반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종목들 눌림목을 해나면은 이제 먼저 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저 티라유테, 이삭 엔지니어링 전부 다 뭐라고 했죠? 스마트 팩토리라고 있잖아, 그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세요. 여기서 상한가를 치고 패턴이 똑같죠? 지금
티라유테, 그죠? 지금 나왔던 이삭 엔지니어링 그림이 어때요? 똑같죠? 그림이 똑같은 것들이 똑같은 테마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상한가를 치고 하나는 상을 못 쳤지만은 그러면 어떻느냐? 지금 양자 나왔잖아. 암호통신 그 테마들 나왔잖아요. 그럼 얘들도 테마가 나왔어요. 그럼 얘들이 돌아가면서 저게 몸이 버거워. 그럼 뭐요? 다음 또 후발자가 또 자기가 대장하면서 치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눌림 몫이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도 지금 보면은 SPC 아닙니다. SP 시스템스. 그죠? 얘도 지금 차트를 잘 보세요. 지금 요즘 패턴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래갖고 요런 패턴 잘 나오거든요. 지금 박셀바이오도 지금 보면은 요런 패턴이 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얘 보세요. 상승했고 윗꼬리 이렇게 쭉 했잖아요.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쫙 이렇게 당겼죠. 얘도 지금 뭐냐면은 똑같아요. SPC 시스템즈도 똑같은 스마트 팩토리. 그럼 스마트 팩토리 어디냐? 스마트 팩토리면 2차 전지, 그죠? AI, 그다음 로봇 이런 거와 다 관련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관련성을 두고 있다가 또 2차 전지가 가잖아요. 그럼 또 2차 전지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유일 로보티즈, 그죠? 그다음에 SPG. 자, 로봇도 첫 번째 나왔던 로봇들은 뭐예요? 로보스타, 그죠? 로보티즈, 그다음 레인보우, 그죠?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 이제 2차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유일 로보티즈, 그다음에 SPG. 지금 이 패턴 보세요.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그 패턴 그림하고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패턴이 있거든요. 패턴. 그러니까 왜 패턴이 있느냐면은 수급은 뭐예요? 세력이고 세력은 곧 누구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IQ가 뭐 멘사에 가입될 정도라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으로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도 보세요. 패턴이 똑같죠? 그러면 지금 윌 로보티스도 지금 로보티즈나 레인보우가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안 가고 뻐적거리고 있다가 결국 뭡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딱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뭐냐? 시장에 감독이 있단 말이에요. 감독이 자 이제 그 무대에 그저 올라갈 준비를 너는 아직 라카룸에 대기하고 있어. 이제 너가 이제 무대에 올라갈 차례야. 이렇게 전부 다 정해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유형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로봇이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에는 하나의 로봇이 가면 전부 다 막 다 이래 다 갔잖아.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떻느냐? 너는 기다려. 너 대기해. 너 이제 많이 갔으니까 저 가서 좀 쉬어. 쉬고 이제 다음 타자. 자, 이제 무대 올라갈 준비해. 이러면서 이제 워밍업 하고 그래서 무대 올라가서 막 춤추고. 그죠? 다 이제 화려하게 불꽃을 불태웠어. 자, 이제 내려와. 저 쉬어. 이렇게. 너 이제 올라가서 많이 쉬었지? 자, 다시 내려와. 다시 또 올라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자,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로, 그죠? KCS, 그죠?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양자 암호 통신. 자, 이게 지금 정부 정책입니다. 그죠? 뭐 국정원에서 뭐 발표하고 어쩌고. 자, 지금 보면은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요거는 지금 제가 딱 보면은 약간 얼마 전에 제가 그 브리지텍 얘기했잖아요. AI 관련해서. 그하고 좀 보면 참 유사하게 좀 움직일 것 같아. 그죠? 막 쥐어 흔들면서. 이 지금 딱 5일선을 탔단 말이에요. 탔기 때문에 얘 형태가 보면 시간에 올렸다가 뭐 내렸다가 막 이러잖아. 그죠? 막 죽일 듯이 팍 밀었다가 당겼다가. 브리지텍 차트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올렸다 내렸다를 해가지고 결국 한 2달 만에 몇 배를 갔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가 5,000원이었는데 지금 15,000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테마들은 어떨 때 더 이제 탄력을 붙이면서 갈 수가 있느냐면은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요런 테마들이 자꾸 이제 얘는 그 보안 쪽이란 말이에요. 보안. 그러니까 확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AI도 어떻게 됐습니까? 챗봇에서 막 확산이 됐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될 때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SCI 평가 정보잖아요. 얘는 어떨 때 가는 종목입니까? 얘는
금리 인상, 그죠? 지금 보면은 빅스텝 얘기하고 있죠, 그죠? 빅스텝 얘기하고 있고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얘도 지금 보세요. 그림 되게 예쁘죠, 그죠? 지금 보면은 여기서 뭐 칼침을 이렇게 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정배를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가 내려가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더 좋죠. 금리 인상, 지금 은행 파산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만약에 얘가 갭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양봉이 착 출현되면은 상당히 멋진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거래량이 2,100만 주인데 거래량도 살짝 돌려놨고 그림도 살짝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이 오파스넥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대선주인데 대선주는 지금 너무 이르긴 해요. 한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되면서 이제 좀 이와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죠? 지금 뭐 보통 이제 이런 대권 주자들은 지지율이거든요. 본인이 대선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지지율이 조금 높잖아요, 그죠? 높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죠? 이때 어떤 악재, 뭐 대주주가 팔았나요? 뭐 이래가지고 쫙 한참 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딱 그림을 그려 있죠. 그러면 이는 하락장에서 나올 수 있는, 저는 대표적인 거 그때 제가 이제 오리콤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파스넷 한번 보시고, 뭐 같이 뭐 노을도 한번 보시고, 지금 보면은 금비 같은 경우도 뭐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금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너무 그 차트의 호가창이 얇아. 그죠? 얇기 때문에 그 호가창,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일성신약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밥값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충분히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점에서 사시면 폭이 이렇게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 호가창이 너무 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박셀바이오입니다.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면역 세포 치료, 요 패턴 잘 보세요. 지금 보면은 요렇게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요렇게. 그죠? 지금 긴 윗꼬리 달고, 그죠? 이렇게 짱대 양봉 나오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자, 이 지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저 바닥에서.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략하지 않지만은, 여기에 공략을 가령 했다면은, 이게 밀리면 뭐예요? 사시면 되겠죠. 이 지금 보면은 이제 이거를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지금 보면은 HLB라든지 HLB과, 그죠? 그럼 셀트리온 같은, 제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걔도 지금 안 나왔어요. 그 저기 뭡니까 그 차백신 연구소도 이걸 지금 제가 그때 뚫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본격적인 거는 뭐냐면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이걸 뚫고 요 위에 딱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200일선을 어떻게 팍 뚫고 분출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아랫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명대사 있잖아요. 명대사는 어떤 게 명대사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명대사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면은 대박 나세요. 아시겠죠? 하락장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박을 한번 내어봅시다.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